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달간 저랑 이 매니지리얼 어카운팅하고 ERM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고 간간히 제가 살아간 얘기도 해드릴 테니까 졸릴 때 자, 챕터를 보세요. 목차를 보면 챕터 18까지 있는데 거의 한 챕터당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문제씩. 그런데 거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관식이 나오는 것이 챕터가 거의 결정되어 있어요. 주관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거기 챕터 6 중요해요. 그 다음에 챕터 9 아주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파트예요. 챕터 10은 이거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많이 나와요. 주로. 왜냐하면 이게 아주 주관식 내기가 좋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챕터 11은 예산인데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챕터 18 이건 새로 들어간 파트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려준 데가 뭐다? 주로 주관식이 많이 나와요. 주관식도 나오고 뭐가 나온다? 객관식도 나와요. 그리고 모든 챕터에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편찬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챕터 2에서 챕터 6까지, 챕터 7까지가 뭐냐면 그것이 코스트 어카운팅이에요. 코스트 어카운팅. 이 원가 회계라는 거예요. 원가 회계. 하나 물건을 만드는데 제품이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만드는 것이 코스트 어카운팅이에요. 이게 원가 회계라고 그러고 챕터 8부터 17까지가 뭐냐면 이거를 매니지리얼 어카운팅 또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그래요. 그리고 요 ERM은 요쪽에 좀 약간 사이드로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건 새로 들어간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요런 식이니까 주로 코스트 어카운팅보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 더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시간 중에 녹화는 하지만 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 말이 이상하거나 해석이 좀 이상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하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기가 꺼려하는 분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 쉬는 시간에 해주시고 또 집에서도 공부하다가 밤 1시 돼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회계는 여러분들이 3번 읽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다? 수학하고 똑같아갖고 선생이 알려주면 금방 하는데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닷컴이에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주고 혹시 다른 문제 집을 풀다가도 미국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해설을 보면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많아. 그러면 저는 문제를 아니까 답하고 해설 주면 제가 바로 해석해갖고 줄게요. 예? 뭐 다른 문제집을 보다가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시고 제가 이메일을 매일 안 볼 수 있으니까 뭐다? 카톡으로 먼저 저 문제 보내줬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게 좋아요. 오케이? 질문 많이 하죠. 그리고 뭐다? 제일 중요한 건 선생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저 선생 말 들으면 합격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저건 들어봤자 꽝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네? 제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지만 자 그래서 넘어가요.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베이직 컨셉 오브 코스트 앤 매니지리얼 어카운팅이 갖고 기본 개념이 나와요.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 베이직 컨셉 보면 한국말로 보면 관리의 목적은 거기 내부 이해 관계인 경영자 거기가 밑줄구고 이거는 외부 이용자가 아니고 뭐다? 내부 경영자인 CEO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거기 경제적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디시전 메이킹.
그래서 그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하는 거니까 거기 밑에 박스가 있는데 거기 왼쪽이 재무회계 있고 오른쪽이 관리회계인데 요걸 가끔 가다가 한 10번에 한 번 정도 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로 관리회계 배우니까 관리회계를 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보고 대상이 외부가 아니고 어디다? CEO예요. CEO. 그러니까 CEO가 잘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예? CEO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특별한 형식이 없어. 재무제표가 없어. 의사결정한테 잘하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장땡이에요. 오케이? 네 번째 보시면 거기 이거는 의사결정은 과거와 관련될까요? 미래와 관련될까? 미래와 관련되겠지. 재무회계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 집합하는 거야. 근데 과거에 이루어진 것 같다가 집합하는 건 쉬워.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긴 퓨처가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 경영자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적합성, 렐러번스가 중요해요. 렐러번스. 그 다음에 정확도보다 뭐다? 타이물리야. 내일 결정하는데 모레 보고서를 작성하면 꽝된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위에 사람이 보고서를 뭘 보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납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꼭 물어봐야 돼. 내일입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와라 그러면 신속하게 해야 돼. 정확도보다 그래? 신속하게. 그 한 달 뒤에 해가 와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자료를 풍부하게 해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것이 타임올리리스예요. 타임올리. 적시성이에요.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과거에는 코스트 어카운이 중요했으나 최근 들어서 이것이 집계하는 건 전부 다 뭐다? 전산으로 다 된다고. 허다못해 현금 흐름표도 전산으로 딱 된 마당에 코스트 어카운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뭐다? 매니지럴 어카운팅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런 것이 시험 보면 관계없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베이직 컨셉이 있어요. 1번에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매니팩처링 코스트. 원가, 제조 원가의 분류예요. 그 매니팩처링 코스트라는 게 제조 원가야. 제조 원가. 제조 원가란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가공이 다른 말로 컨버전이에요. 원재료가 머티리얼이고 가공은 제조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말한다. 그리고 그 밑에 뭐다? 음영친 게 뭐다? 첫 번째가 다이렉트 머티리얼인데 앞으로는 그걸 약해서 뭐라면 항상 DM 그럴 거예요. DM.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DL 그렇게 해서 DL. 다이렉트 레이버가 있어요. 그 약자를 읽었을 거예요. 이제 기니까. 세 번째는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OH 이렇게 나와 있어요. OH. 그래서 OH인데 거기 보시면 다이렉트 머티리얼 코스트에선 직접 재료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재료 원가에서 특정 제품에 거기 추적할 수 있는 이것이 키워드예요. 추적할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다는 건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스.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레이버도 또 가면 뭐가 있을까? 거기 추적할 수 있는 인건비야. 추적할 수 있는 인건비라고. 추적할 수 있는 인건비. 오케이.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 OH는 거기 DL과 DM을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 기타 등등이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여기는 간접 재료원가와 간접 노무원가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원가는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머티리얼리스 재료예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재료라고 그러겠지. 그 다음에 또 빵을 만들면 뭐냐면 만드는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그걸 뭐냐면 레이버라고 그래. 레이버. 그 다음에 기타 뭐 공장도 있어야 되고 공장에 되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 있다고. 그 기타 등등을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 재료 중에서 꼬리표가 붙는 게 있어.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들어갈 때 들어가는 타이어와 제니시스 만들 때 들어간 타이어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렇게 꼬리표가 딱딱 들어가는 걸 뭐라 하면 다이렉트 또는 트레이스를 했어. 그래서 뭐냐면 꼬리표가 직접 꼬리표 붙는 걸 뭐냐면 이걸 DM이라고 그래. DM. 재료 중에서 꼬리표가 있어. 다이렉트 머티리얼. 근데 꼬리표가 안 붙는 게 있겠지. 예를 들면 나사라는 거 이런 걸 그 매번 나사 들어갈 때마다 꼬리표 붙이기가 그렇다고. 그냥 뭉뚱그린다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걸 꼬리표가 붙지 않는 거를 다이렉트 반대말이 못 가. 그렇지. 영어 잘하시네. 인다이렉트라 그래. 이걸 갖다 뭐냐면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버 중에서도 소나타 자동차 만드는 인건비가 있을 거고 또는 제이스 만들었을 때 그때는 소나타 제이스 쓰게 따로따로 추적할 수 있겠지. 그걸 갖다가 다이렉트 레이버를 한다고.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공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소나타를 만들고 여기는 제이시스를 만들어. 그럼 여기 하나 전체를 관련은 공장장은 여기를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런 걸 갖다가 인다이렉트 레이버라고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OH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OH 중에서는 아까 말한 디프리시에이션, 공장의 감가상각비. 공장이면 또 뭐가 들어가면 보험을 들 수 있겠지. 그럼 인슈런스. 그 다음에 전기, 뭐 기타 등등 있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DM, DL, 이걸 전부 다 OH라고 해. OH는 기타 등등이야. 잡비. 그래서 거기 OH 보시면 간접 재료과 이게 IDM이거든.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그 밑에 간접 노무 원가가 뭐냐면 인다이렉트 레이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원가의 3요소를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돼. 원가의 3요소면 DM, DL, OH. 오케이?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디프리시에이션 어디에 포함된다? 그렇지. 오버헤드. 오케이? 이해가셨어요? 원가의 3요소가 뭐다? DM, DL, OH. 이제 외워야 돼요. 이제 쟤는 이해시켜주면 나머지는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목이에요.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영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다 끝났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보면 다이렉트 코스트와 컨버전 코스트가 있어요. 자, 원가의 3요소는 DM, DL, OH죠. 자, 다이렉트 코스트는 앞에 뭐가 붙은 게 다이렉트 코스트일까? 이게 다이렉트 코스트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다이렉트 코스트 형광펜. 다이렉트 코스트를 다른 말로 또 뭐라 했어요? 프라임 코스트라 했어요. 근데 요 두 개를 뭐라 하냐면 프라임 코스트라고 그랬어요. 다이렉트 코스트보다도 시험 문제에서는 더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프라임 코스트가 뭐냐 그러면 뭐와 뭐만 더해야 돼? DM과 DL만 더해야 돼. OH를 넣으면 틀리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 가장 저기서 뭐냐면 이 재료를 갖고 밀가루를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인건비가 들어야 되고 전기나 기타 등등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재료를 완성품으로 만드는데 전환한다 해서 전환을 영어로 컨버전이라 그러거든. 컨버전에 관련된 걸 요 두 개 합쳐서 뭐라 한다? 컨버전 코스트라 그래. 컨버전 코스트. 그래서 거기 밑에 컨버전 코스트가 형광펜을 칠하라고.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어요. 4페이지. 거기 프라임 코스트 이번에 프라임 코스트 형광펜하고 컨버전 코스트 형광펜 칠했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주고 나서 컨버전 코스트 찾으면 요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고.
프라임 코스트 찾으려면 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분류하게 되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겠지.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이렉트 코스트 오와 프라임 코스트 해갖고 당구장 표시했고 코스트 then can be 거기 트레이스트라는 형광표 단어 있죠? 트레이스트. 그게 뭐다? 다이렉트 말하고 동의어가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원가에 연결되는지를 바로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컨버전 코스트는 뭐와 뭘 더한 거라고 돼 있어요? DL과 OH를 더한 거라고 했어. 그런데 거기 cost incurred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direct material and converting them into finished good 해서 이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간 걸 갖다 컨버전 코스트라니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컨버전 코스트는 뭐와 뭘 더한다? DL과 OH를 더하는 것이 컨버전 코스트라고 했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저기는데 거기 3번에 프로덕트 코스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프로덕트 코스트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프로덕트 코스트랑 다른 말로 인벤토리어블 코스트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문제에서 나오거나 하면 같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해야 돼요. 프로덕트 코스트는 프로덕트가 제품이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예요. 그렇죠? 이거는 본사에서 발생할까? 공장에서 발생할까? 물건 만드는 건. 공장에서 물건 만들지 본사에서 물건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옆에 피어리드 코스트. 이건 기간 원가인데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스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스는 어떤 원가 계산 하에서도 원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건 원가에 포함은 안 돼. 그럼 원가와 그러니까 프로덕트 코스트와 피어리드 코스트 차이가 뭐냐면 거기 밑에 뭐냐면 프로덕트 코스트에서 DM, DL, OH 했고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세 개를 프로덕트 코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뭘로 하고 표시도 하고 하냐면 페이지 7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7페이지 가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에서 약자로 TMC 찾았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TMC를 찾으라고 나오면 프로덕트 코스트랑 같은 말인데 TMC를 더 많이 사용해. 오케이? TMC 프로덕트 코스트랑 같은 말이에요. 다시 4페이지 와서 보면 거기 프로덕트 코스트는 프로덕트 코스트 인벤토리드 온도 밸런스 시 거기 밸런스 시트의 형광펜. 일단 제품 원가는 일단 BS의 자산으로 기록됐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제품이 프로덕트 이즈 솔드 제품이 판매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된다. 판매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되는 건 코스트 오브 굿 솔드에서 단기 원가로 되는 거야. 단기 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파이낸셜 어카운팅에서는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잖아. 그럼 판매하면 이때 뭐가 생겨요? CGS가 생기지. CGS가 생긴다고. 예? 그런데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머티리얼, 레이버, 오버헤드에서 이것이 바로 제품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바로 제품이 안 되고 뭐다? 그 중간 단계를 거쳐. 그 중간 단계가 나중에 보면 WIP 계정이라서 나온다고. 그럼 요를 거쳐서 요를 돼서 제품 돼서 이때 판매가 되면 이때 CGS가 생긴다고. 오케이? 요거랑 요거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구매해서 관련된 비용은 판관비는 바로 어떻게 된다? 판관비는 발생한 대로 바로 자산이 된다? 비용이 된다? 비용이 되는 거야, 판관비는. 그 판관비가 해당되는 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피어리어드 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WIP나 이런 것들은 바로 발생하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뭐로 된다? 이것이 전부 다 재고자산이야. 재고자산. 이것도 재고자산. 이것도 재고자산.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일단 프로덕트 코스트는 발생했을 때 비용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자산으로 돼. 재고자산으로 됐다가 그것이 완성돼갖고 판매되면 그때 뭐가 된다? 그러면 CGS로 된다는 거예요. 단기 제품 원가로, 판매 원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헤드쿼터, 본사가 있어. 본사. 공장 있어. 자, 제가 설명드릴게.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있어요? 본사에서도 건물도 거기 있겠지. 여기도 발생할 수도 여기 발생할 수 있겠지. 이건 뭐가 될까? 이건 피어리드 코스트. 이건 뭐가 될까? 프로덕트 코스트. 똑같은 디프리시에이션이지만 본사에서 발생하면 뭐가 된다? 피어리드 코스트.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발생하면 뭐가 된다? OH가 돼갖고 프로덕트 코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중요해요? 공장에서 발생하면 뭐가 된다? 제품 원가. 본사에서 발생하면 뭐가 된다? 기간 비용.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피어리드 코스트였고 현관표 치고 셀링 앤 어드민 이스펜스인데 판매 관리비예요. 거긴 피어리드 코스트, 거기 현관표 이스펜스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에즈 데이 인커드. 그것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절대 자산으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회계 어카운팅 프린시플 배울 때 고정자산을 취득 후에 나타난 지출 중에서 이걸 자본적 지출을 하고 수익적 지출을 하는 것 따라서 순이익이 다르게 되겠지. 하나는 자산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비용을 처리하면 그만큼 줄어들겠잖아. 그러니까 자산을 처리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비용을 처리하면 수익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런데 이 피어리드 코스트는 현관표 치료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목차 다시 가보세요. 목차 가보시면 챕터 2에서부터 챕터 7까지가 아까 원가 계산 코스트 어카운팅이라고 했잖아요.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5개가 나와. 6개가 나와. 이 6개 방법 어떤 거에도 판매 관리비는 원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변동비든 고정비든 어떤 경우에도 판매 관리비는 원가에 포함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꼭 나중에 원가를 직결하려면 꼭 이걸 갖다 포함시켜. 네? 함정에 꼭 빠져갖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판매 관리비는 어떠한 원가 계산 방법 하에서도 원가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제가 거기서 꼭 써놔 옆에다가. 네? 자꾸만 써놓는 것이 귀찮지만 회계는 귀찮은 거예요. 이게 몸을 익히는 거예요. 몸을 익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그래서 4페이지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5페이지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다음 회사에 하는데 항상 문제를 보면 관리에게 문제 특징이 뭐냐면 어드밴스 어카운팅하고 똑같이 문제가 지문이 길어. 평상시. 이건 좀 짧은데 기니까 여기 오고 A, B, C, D 이렇게 읽으면 여기서 다 읽으면 안 돼. 시간이 부족해. 뭘부터 읽어라? 여기 중요한 게 됐다고 여기. 요걸 딱 찾아왔고 필요한 걸 요거 딱 해서 요걸 찾아야 돼. 요거부터 읽으라고 요거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읽으면 시간이 모자라. 그럼 여기서 뭐냐면 퀘스천을 보시면 거기 키워드가 트레이스트가 키워드야. 트레이스트가 다른 단어로 뭐라 했어요? 다이렉트라고 하잖아요. 다이렉트. 그래 다이렉트는 다른 말 또 뭐라 했어요? 프라임 코스트라고 했잖아요. 프라임 코스트. 기억나십니까? 그럼 다이렉트 들어가는 건 아까 DM, DL, OH 중에 뭐가만 찾는다는 거예요? DM하고 DL만 찾아서 더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찾아봐. DM하고 DL이 뭐 얼마가 있나? 찾았어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9만이 나오나? 오케이? 그 말은 이 문제는 트레이스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프라임 코스트를 찾아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Q-1에서 프라임 코스트가 얼마냐 이런 문제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빨라요? 제가 워낙 빨리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늦게 하려고 하고 작정하고 왔으니까 늦게 해주겠죠. 자, 이해가셨어요? example 2. 2를 보시면 거기 키워드가 형광펜 디프리시에이션이에요. 디프리에이션 익스펜스는 DM, DL, OH 중 어디에 포함된다? 여기 포함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여기 포함되면 프라임 코스트가 컨버전 코스트가? 컨버전 코스트겠지. 그걸 찾는 거야. 프라임 코스트에 포함된다 안 된다? 노지. 컨버전 코스트는 예스지. 피어스 코스트가? 아니지. 이건 피어스 코스트가 아니에요. 왜? 거기 형광펜 매니팩처링 플랜트가 있어. 얘만 헤드쿼터라면 노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제가 불러주는 거를 문제에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메모했다가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저하고 아규하게 돼 있어. 거기다가 헤드쿼터는 뭐가 된다고? 헤드쿼터면 답이 C가 되겠지.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C에다가는 만약에 if 헤드쿼터인 경우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답을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이그젠플 3는 한번 볼래요? 이그젠플 3는 뭐다? 거기서 헤드쿼터인지 팩토리인지를 찾아보는 거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머시너리 같으면 어디 갈까? 공장이겠지. 본사에 머시너리 있을 수 없겠지. 1번, 3번, 4번 애드버타이징은 본사에서 하겠지. 아유, 공장에서 하던데요? 그러면 저랑 궁합이 안 맞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광고를 저희 회사는 어때 보니까 공장에서 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슨 말 알겠어요? 광고는 본사에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헤드쿼터인지 공장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잘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자, 질문 없어요? 만만해요? 만만해요. 학생 질문 없어요? 머리 스타일이 좋아. 네? 연예인 같았어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지금 원가의 흐름인데 원가 흐름은 원재료를 구입해서 6페이지 펴셨죠? 원재료를 구입해서 투입하겠지. 그러면 제조 과정이 나오겠지. 거기에 뭐가 더 추가돼요? 노동하고 기타 간접비 등등이 포함되겠지. 그리고 다른 말을 뭐다? 컨버전 코스트가 투입이 되겠지. 그러면 완성이 되겠지. 그 피니시드 굿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알았던 재고자산에 해는 거예요. 피니시드 굿이. 그 다음에 거기 판매되면 CGS라고 쓸 거예요. 코스트 오브 굿 솔드하고 판매 원가가 되겠지. 그 원가 그림이 돼갖고 그 밑에 보면 플로우 오브 인벤토리에서 밑에 보면 화살표는 퍼처스 오브 로우 머티리얼 원재료를 구입하면 원재료를 투입하죠. 창고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생산라인에 들어가겠지. 생산라인에 들어가면 WIP 형광펜 그걸 갖다가 워킹 인 프로세서 이것도 제공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재고 자산이에요. 앞으로는 WIP라고 쓸 거예요. 기니까. 그러면 제공품으로서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어디로 들어온다? 창고로 들어오겠지. 창고로 들어온 거에서 다 팔릴까? 판매되면 CGS가 되고 판매 안 되면 뭐가 될까? 기말 제품이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완성됐으면 그중에서 판매된 거는 CGS로 되는 거고 판매 안 되면 창고에서 그대로 있어서 재고 자산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WIP도 재고 자산이에요. 제공품도 재고 자산이에요. 원재료도 재고 자산이야. 그 다음에 피니시드 굿 완성품도 재고 자산이야. 그러니까 이 관리회계에서는 재고 자산이 3개가 등장해. 뭐가 될까? 머티리얼. 이것도 재고 자산. 또 뭐가 있어? WIP. 여기도 재고 자산이에요. 또 뭐가 있어? 피니시드 굿이 있어. 전부 다 이게 뭐가 있을까? 비기닝, 엔딩 밸런스가 있겠지. 비기닝, 엔딩 밸런스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3가지가 있다는 게 특이하지. 따라왔습니까, 까지? 자, 밑에 박스 해볼게요. 제조원가, 매니팩처링 코스트는 발생한 시점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뭐다? 거기 형광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 자산 원가에 포함돼. 이 말이 어디서 포함된 거냐면 이 말이 4페이지의 밑에서 3번째 줄을 그렇게 번역한 거랑 똑같아요.
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을 번역한 것이 지금 기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다시 6페이지. 두 번째 점에 보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두 제조 원가는 거의 무슨 계정에 포함된다고? 집계된다고요? WIP. Working in Process 계정이 집계되어 재고 자산이야, 이것도. 재고 자산을 했다가 재고품이 완성되면 어느 계정 제품 된다? 제품으로 대체돼. 제품이 판매되면 수익이 창출되므로 수익 비용 대행의 원칙에서 뭐를 포함된다? 이때 판매되면 매출 원가가 되겠지. 매출 원가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말은 그냥 이런 것이 있더라는데 이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 그럼 각인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관리에게 배우는 과정에서 그 7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그림은 꼭 머릿속에 구구단 외우듯이 머릿속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박혀 있어야 된다. 그냥 꿈결에도 그것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에서만 써먹으면 괜찮은데 또 어디서 이걸 써먹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어디서 써먹냐면 챕터 11 가보시면 (144페이지) 보세요. 144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어. 이 그림하고 똑같이 써먹어. 근데 거기 보시면 그 144페이지 밑에 그 그림 밑에 보면 굵은 걸로 화살표가 있는데 원가 계산의 흐름과 종합 계산의 흐름 찾습니까? 원가 계산의 흐름은 좌에서 우측으로 가는데 예산의 흐름은 종합의 흐름은 우에서 좌로 가지. 그러니까 이 계정 세 가지를 모르면 이것이 있으면 굉장히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모르면 굉장히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있다. 예를 들면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원래는 책에는 1번 순서 동그라미 5번까지 있는데 이걸 시험 문제에서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우면 굉장히 피곤하거든. 근데 계정만 외우면 딱 더하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이 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걸 갖고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저절로 나오니까 이 T계정 3개는 굉장히 중요하다. T계정 3개인데 그 맨 위에 따는 게 중요해요. 밑에 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자, 그럼 그거부터 설명할게요. 원가의 3요소가 뭐라 했어요? DM, DL, OH. DM, DL, OH. 자, 그러면 원가의 3요소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머트리얼이었어요. 머트리얼은 재고 자산이겠지. 재고 자산인데 항상 자산은 지금부터 뭐다? 비긴이 여기 있고 엔딩이 여기 있어요. 기초가 있고 기말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구입하면 자산 증가니까 이쪽 오겠지. 오케이? 자산 증가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꼬리표가 붙는 거가 있고 꼬리표가 안 붙는 게 있다 그랬죠. 꼬리표가 붙는 거는 DM이라고 그러고 꼬리표 한 건 인다이트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가가 뭐냐면 레이버가 있겠지. 레이버가 있는데 여기도 다이렉트 레이버가 있고 인다이렉트 레이버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OH가 있는데 OH는 디프리시에이션, 인슈런스 이런 게 있겠지. 예? 그 다음에 요런 놈들은 꼴표가 없으니까 얼려고 한다? 요 풀장으로 다 모여. 요런 것들은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그림을 찾았습니까? 예? 이거는 꼴표가 없으니까 바로 못 간다고. 바로 못 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WIP 계정이 있어요. 이게 WIP 여러 개 있는데 여기 하나만 할게요. 편하게. 그럼 여기도 재고자산이니까 여기가 비긴이 여기 있고 엔딩이 여기 있겠어. 기억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꼬리표가 있으니까 바로 오겠지. DL. 여기서 바로 온다고. D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H가 오겠지. 여기서 OH 올 거예요. 하나 했으니까 편하게 하나만 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WIP까지 요쪽에까지 왔어요? 요쪽이 뭐냐면 투입이 되는 거지, 투입이에요. 인풋이 되고 요쪽은 아웃풋이 되겠지.
이런 원가를 들여서 인풋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야. 그 완성됐으면 완성된 것도 있고 이렇게 원가를 들였는데 완성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 완성된 것이 있고 미완성된 것이 있잖아요. 미완성된 건 뭐가 된다? 여기 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 엔딩 WIP에도 옆에 형광펜 빨간 글씨 써놔. 엔딩 WIP에다 뭐다? 미완성된 거. 미완성된 건 엔딩이에요. 완성한. 그다음에 여기 완성된 건 뭐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CGM으로 돼 있죠. CGM 찾았어요? CGM의 약자는 뭐가 되냐면 거기 동글뱅이 4번에 보시면 Cost of Goods Manufactured 단기 제품 제조원가 CGM 형광펜 찾습니까? 형광펜 쳐놔. 그게 완성되면 뭐다? 완성되면 CGM이에요. 완성되면. 원재료가 투입돼갖고 완성된 것도 있고 미완성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완성된 건 어디 간다요? 완성된 거는 CGM으로 가는 거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미완성된 건 어디 간다? 엔딩 WIP야. 이해가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완성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완성품이 되는 거지. 완성품도 전기에 완성돼서 넘어온 게 있겠지. 그걸 비긴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단기에 이게 안 팔린 거는 엔딩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 윤리 본다고, 윤리. 완성되면 판매할 수 있는 상태 되니까 이 CGM으로 온다고, CGM. 그러면 이거 전체로 판매 가능한 건데 여기서 판매된 게 있고 미판매된 게 있겠잖아. 그럼 판매된 걸 뭐라 한다고? 판매분은 뭐가 된다? 이거 CGS가 되는 거야. CGS. 미판매된 거는 엔딩 되겠지.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요 세 개가 아까 예산할 때랑 똑같이 중요한 그런 컨셉이에요. 이건 저때 가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 오케이? 흐름을 알았어요? 이게 원가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원가의 흐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것도 알아야 되고 뭐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세 개가 꼭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머리가 더 좋으면 요까지도 외워놓으면 좋지. 하여튼 이 5개가 머릿속에 어떻게 된다? 꼭 들어가야 된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시험장에 가면 책을 막 다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모든 과목을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모든 과목에 A4 용지에다가 작은 글 자기를 알아볼 글씨로 해서 A4 용지에다 이렇게 쓰면 여기 오늘 한 거 이렇게 해갖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 뭐 중요한 걸 하잖아. 아까 뭐 프라임 코스트, 커뮤니티 코스트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앞 5장이면 이 책에 다 끝내. 그럼 나중에 뭐다? 그것만 보면 그걸 언제 본다? 전철관에서 화장실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저절로 끝난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anyway 이 T계정 5개를 머릿속에 해갖고 저절로 와야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7페이지 위에 있는 것이 저절로 와.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DM은 뭐냐면 DM 고시는 생산 라인에 실제 투입된 직접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보세요. 이게 DM이죠. 이게 이제 이건 없다고 가정하자고.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인다이렉트 머티리얼은 없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보면 DM은 어떻게 연구하면 될까? DM은 비기닝에다가 퍼처스를 더한 다음에 엔딩을 차감하면 되지 않겠어? 비기닝에서 요거에서 요걸 차감하면 요게 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그 공식을 보시라고. 그렇게 됐어 안 됐어? 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T기정만 알면 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겠다. 알겠다 없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비기닝이 100이면 엔딩 200이면 요걸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거 지우고 요걸 100만 써도 될까? 순 증가액만 써도 될까? 순 증가액이 100만 써도 될까? 기초가 100이고 기말이 200이면 요걸 지우고 여기다가 100만 써도 되지 않겠어? 차대면 똑같잖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 안 가면 다음에 문제 풀 때 알려드릴게요. 문제 풀 때. 자, 2번에 보면 다이어트 레이버야. 다이어트 레이버 코스는 요건데, 요거는 우리가 인건비를 보통 매월 20일 날 지급한다면 20일 날 연금 지급했겠지. 그런데 나머지 10일 동안 뭐가 될까? 미지급 임금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인건비는, 레이버는
현금 지급액 플러스 뭐가 될까? 미지급 비용이 증가된 것만큼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형광펜. 현금 지급액과 미지급액, 거기다 미지급 인건비를 플러스한 거야. 증가액을. 정확하게 뭐냐면 현금 지급액 플러스 뭐다? 미지급 인건비를 증가액을 쓰는 거예요. 감소했으면 빼줘야 될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고급회계에 가서 보시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뭐다? 현금 지급에만 포함한 게 아니라 뭐다? 미지급 것이 있으면 미지급까지 포함되겠지. 왜?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오케이?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거기 발생주의. 그 다음에 TMC는 뭐 하는 데다? TMC는 요걸 합치면 되겠어. 요걸 합치면 이게 TMC가 되는 거야. TMC를 골라라면 뭐 이게 뭐다? 요걸 합치면. 뭐가 됐어요? TMC는 DM, DL, OH 돼 있습니까? 요거를 TMC라고 그래. TMC. 그래서 TMC고, 만약에 여기서 프라임 코스트가 하면 요걸 더하면 되겠지. 프라임 코스트. 컨버전 코스트로 가면 이걸 컨버전 코스트. 이해가셨어요? WIP 계정 그리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겠지. 자, 4번에 보면 CGM은 어떻게 보면 될까? CGM은 비기닝 더하기 TMC 더하기 엔딩 WIP 하면 되겠지. 그 공식 보세요. 비기닝 WIP 플러스 TMC 마이너스 엔딩 WIP. T 계정 그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따라오고 있나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 뭐만 보면 된다? 요거에서 요걸 더한 다음에 TMC 더한 다음에 요걸 빼면 이게 CGM 되지 않겠냐 이거야. 오케이? 그걸 갖다가 공식 외우는 거 아니고 뭘 하면 된다? T 계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T 계정만 알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코스 오브 굿스 솔드는 뭐 CGS는 어떻게 보면 될까? CGS는 어떻게 보면 될까? 이거 여러분들 요거에서 비기닝에서 CGM 더한 다음에 엔딩을 착각하면 되겠지. 그 공식 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 이거 CGS. 이걸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 적게 걸릴까? 기계적으로 착착착 해야지 되겠지. 여기서 생각을 하고 보면 어떻게 될까? 1분 3초가 초과하겠지. 짜자짜자. 에? 요걸 주로 물어봐. 그래 간혹 받아. 요게 주로 많이 나오고 뭘 다 뭐냐면 요 CGM을 물어봐. 그럼 CGM은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어디서도 구할 수 있나? 여기서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료가 이런 자료를 주면 WIP 계정에서 구해야 되고 피니스 기초 기말 주고 CGS 주면 어디서 여기서 구해야 돼. 요 항상 뭐가 되고는 같겠지. 그러니까 CGS는 거기다 써놓았어요. CGS 5번에 4번 CGM. CGM은 두 군데서 구할 수 있어요. WIP 계정과 무슨 계정? 피니시드 계정에서 두 개에서 구할 수 있다. 그걸 주어진 자료를 잘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CGS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제가 꾀를 내지. 꾀를 낸다고. 어떻게 꾀냐면 이거를 꾀를 내면 이걸 다를 그냥 한 번에 해갖고 한 계정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게 바로 나오면 더 쉽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잘 보세요. 이거. 머티리얼 플러스 WIP 플러스 피니시드 굿을 한꺼번에 합치는 거야. 합쳐. 이해가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비기닝이 뭐냐? 머티리얼 플러스 WIP 플러스 피니시드 굿에 있는 기초를 다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럼 엔딩도 어떻게 될까? 머티리얼 플러스 WIP 플러스 피니시드 굿 한 걸 다 플러스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합쳤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붙이면 여기 DM, DL, OH 하면 뭐가 나올까? CGS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 어디가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 DM이 아니고 여기다가는 퍼처스를 써야 돼. 왜냐면 이 DM이라는 거는 요 두 개에서 요걸 빼는 건데 이미 비기닝에 머티리얼 있고 비기닝에 머티리얼 있기 때문에 요 DM은 사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뭘 된다? 요거를 퍼처스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숏컷을 할 때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고려할 요소가 꼭 있어. 숏컷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빠른데 여기다보다 DM 쓰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걸 언제 써야 되냐면, 프라임 코스 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될까, 안 될까? 프라임 코스 하면. 안 되지. 프라임 코스는 DM하고 DL 써야 되잖아. 그럼 퍼처스하고 DL은 프라임 코스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만약 프라임 코스가 써라면 이 공식은 쓸 필요가 없겠지만, 이 공식을 써야 되겠지. 요까지만 할 필요 없으니까. 굳이 CGS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걸 꼭 써놓으라고. 그러면 CGS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속도가 절반 줄어들걸? 이해가셨어요? 근데 뭘 주의해라? DM 대신에 P를 넣어야 된다, P.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CGM을 구하라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CGM 하면 뭐만 될까? 여기서 뭘 빼야 될까? 요걸 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된다, 이것이 CGM이 되겠지. CGM 때 뭐가,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됐잖아, 여기는. 이해 가셨어요? CGM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피니시드 끝까지는 안 가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니까 이거를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 CGM 경우 이걸 포함시키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따라오고 계신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손 들고 얘기하세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든지. 정신 차리셔야 돼.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겠지. 편하다고. 여러분들이 관리 얘기를 학교 다닐 때 배웠으면 신기한데 안 배웠으면 똑같으니까 몰라. 신기한지 안 하는지를. 제가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모른다고. 배워본 사람들은 저거 내가 학교 다닐 때 왔으면 금방 푸는 건데 그러죠. 학생들 어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해갔어요? 숏컷 설 때는 뭐다? 항상 주의해야 돼. DM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5개 계정, 특히 위에 3개 계정은 여러분들이 뭐다? 매번 봐야 돼. 국어 다닐 때 한 번에 외웠나? 여러분? 여기 학생. 한 번에 외웠어, 국어다? 나는 국어단 못 외워갖고 맨날 맞았어. 맞고 한 10번 맞으니까 그때 외워지더라고. 근데 이걸 한 번 딱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분도 어떠냐면 경영학을 다 배운 사람들은 간혹 그런 분도 있어. 회계학을 다 배우고 관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공이 경영학 아니고 회계학 아닌 사람이야 한 번에 알고 이해가 안 가. 한 번에 가고 이해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작년에 세무사 시험을 봐봤어. 예? 국내 세무사 시험. 뭐 가까이 거 해봤지. 근데 나이가 들어갔더라고. 어쨌든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만 뭐다? 반복. 이해하셨어요? T계정 3개 중요해. T계정만 3개 하면 챕터 1에서는 거의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거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요? 이그젠플 포함만 한번 풀어보는데 한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저기 보시면 거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 세 번째 인크리진 로우 머티리얼 인벤토리가 15,000이라는 거야. 15,000이 증가됐다는 거는 기초보다 기말이 15,000이 크다는 말하고 똑같겠지. 이럴 때는 기초가 뭘 된다? 제로고 기말이 15,000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T계정에 갖다가 계정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머티리얼 비기닝이 제로고 엔딩이 15,000 이렇게 쓴다는 뜻이야. 이해가셨어요? 두 번째 보시면 WIP 계정은 감소했대네. 감소했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가 클까? 기초가 클까? 기말이 클까? 그렇지. 여기는 WIP는 비기닝이 2만이면 엔딩은 제로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또 이게 어렵진 않겠지. 오케이?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니시드 굿은 35,000이 감소됐대. 그럼 여기도 피니시드 굿도 비기닝이 35,000이면 여기 엔딩은 제로가 닿겠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다 없다. 갖다 넣을 수 있겠죠? 예? 갖다 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회계는 눈으로 보면 안 돼. 계속 따라오면서 본인도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익혀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와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선생을 따라서는 거야. 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는? 제가 귀찮아도 어린애처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 머티리얼 퍼처스가 여기니까 여기에 퍼처스가 여기 43만이 갖다 둘 수 있을까?
T계정 외웠다면. 그때 갖다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DM이 얼마 될까? DM이 41만 5천 나오겠습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41만 5천. 그럼 여기다가 DM 41만 5천 그대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DL은 얼마 했어요? DL은? 그럼 DL은 20만 있으면 갖다 쓰는 거죠? T계정 갖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OH는 30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될까, 여기가? CGM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도 CGM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 얼마 될까, 이거 더하면, 빼면. 어우, 계산 빠르시다. 고마워요. 이게 93만 5천이래요. 여기도 그럼 93만 5천 자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 될까? 93만 5천하고 93만 5천하고 하면. 97만이 뭐가 됐어요? CGS가 됐겠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DM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지. TMC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걸 쓰면 되겠지. 프라임 코스트가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 쓸까? 프라임 코스트. 요걸 쓰면 되겠지. 컨버전 코스트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 쓰면 될까? 컨버전 코스트는 요걸 쓰면 되겠지. CGM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거 쓰면 되겠지. CGS가 얼마입니까? 요거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C에서 여기까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적게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C에서 타잖아. 그러면 이걸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푼다? 이렇게 풀어쳐 보면.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비기닝이 0 플러스 2만 1000 단위로 할게. 3만 5천 이렇게 됐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M 쓰면 된다 안 된다? P 43만 됐습니까? DL 20만 OH 30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엔딩은 15,000 플러스 0 플러스 0 되겠지요. 그러면 CGS가 이것이 97만이 나오나? 한번 여러분이 진짜 계산해보라. 안 나오면 틀리니까. 나와요? 나와요? 나오겠지. 만약에 CGM 구하라 그러면 CGM 구하라면 어떻게 나오면 돼? CGM 되면 요거 빼면 될 거야? 뭐만 돼?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되겠지. 그러면 요것이 얼마나면 93만 5천이 되겠지. 이해가셨어요? CGM 구하려면 뭐 뺀다. 이걸 더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요 동간 건너면 안 된다고. 요 동간 건너면 안 된다고. 왜? CGS는 저 뒤에 갔으니까. 이게 뭘 속에 어떻게 된다? 축축축축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앞에서 그 7페이지 위에 1, 3, 4, 5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T계정을 갖고 푸는 거다. 이 T계정은 아까 144페이지 예산할 때 꼭 써먹는데 예산할 때 이게 더 잘 나와. 더 잘 나온다고. 미리 얘기하면 요 수량은 판매 수량은 똑같을까 다를까? 이건 원가냐 판매가냐 차일 뿐이지 수량은 어떻게 할까? 같겠지. 판매 수량인데 그걸 원가면 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 가격하면 판매 세일즈 금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수량으로 하면 그런 컨셉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첫째 시간은 뭐가 중요하다? T계정 5개가 멀수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위에 이게 3개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숏컷 할 때 뭘 중요하다? DM 쓰면 안 돼. 거기다 써놔야 돼. 그래도 또 나중에 하고 또 틀려. 그래서 자꾸만 자꾸만 써놓는 거야. 옆에다가. 자기 주석을 꼭 붙여놓는 거야. 그 주석이 많이 붙여있고 질문을 많이 하면 제가 잔소리 같지만 합격하는 데야. 오케이?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할게요.